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월요일 순서는 역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백주연 리포터 첫 번째 직송 뉴스 키워드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세기의 이혼입니다.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화제였는데요. 지난달 30일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2년 1심 판결 때는 위자료 1억 원에 재산분할 금액이 655억 원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20배나 늘었습니다. 네, 재산분할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조 변호사께서도 일하시면서 또 풍문으로도 이런 금액은 아마 처음 들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선고 내용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2년 전 1심 때보다 규모가 확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일단 판단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리됐고 이렇게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일단 위자료를 본다고 하면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그 최 회장한테 직접적으로 1처 1부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을 정도로 그 외도 기간이나 그동안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게 본 게 아닌가 싶고요.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이제 기여도 분도 조금 달리 판단을 하면서 SK나 SK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 모두 포함시킨 것, 그리고 동거녀에게 쓴 돈까지 모두 포함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판결 금액이 많이 달라진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혼 소송 어떻습니까? 위자료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런 외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예외적으로 5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외도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심할 때가 5천만 원인데 그렇죠. 기간이나 행태나 이런 부분들 좀 심할 때 5천만 원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면서 이제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유지를 했거나 형성했던 재산들에 대해서 이제 기여도분을 별도로 계산해서 나누는 것인데 좀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크게 달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변동이 되면서 좀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 총수권과 비교를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고 그냥 수도권과 단순히 지역 비교해 보면 그 재산 분할할 때 부동산 이런 것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네, 엄청 그 부동산이 관건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을 때는 서울에서 이제 이혼을 할 때도 재산 분할을 이제 현금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랬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과 지역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또 양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가정법원에서 발표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 실제 판결에서도 서울이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 보면은 거의 감탄사밖에 없습니다. 우와, 어이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요. 또한 곁들여지는 게 일각의 이제 네티즌들이겠습니다만 누리꾼들이 정의 구현 이렇게 비유도 하던데 지금 그거와 다르게 노소영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거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화제성이 가히 역대급인데요. 지난 1988년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에도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과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을 요구하면서 세기의 소송이 시작됐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드러난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노 관장 측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증권 인수 등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쓰였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반면 최 회장은 대통령 사위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해 본다면 불법 비자금으로
이제 미천 삼아서 불린 재산의 분할 소송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질문 당연히 뒤따르겠습니다. 국가가 뭐 환수라든지 뭐 추진 가능한지. 네. 예. 뭐 사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자금 문제가 또 과거에 있었고 재판도 받았었다 보니까 또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노 관장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300억의 비자금이 있었다라는 걸 거의 자백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 사건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결국 노 관장 부친의 돈이 최태원 회장 쪽에 그 부친에게 갔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K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기반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 거지, 이 300억이라는 비자금의 불법성이라든지 어떻게 형성된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 다 사망한 상태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요. 공소시효도 사실은 지났죠. 근데 이제 정경유착과 관련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 근데 이제 사실상 이 뉴스화되면서 좀 흥미거리로 좀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그 흥미거리가 비자금만 놓고 보면 관련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눈물의 여왕 그 최근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에서도 비자금 찾기를 조금 약간 코믹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도 명시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스탠스의 입장이 나왔는데,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SNS에 통한 관련 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부부의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 수익이라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였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지금도 정경유착 속에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혼이라는 타이틀에 가려져 있는 대목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벼랑 끝 외침입니다. 지난 30일 경상남도 교육청 앞 도로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부모들이 단체로 오체투지 행진을 했습니다. 오체투지는 양 팔꿈치와 양 무릎, 이마를 비롯한 5개 신체 부위가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어설 때마다 다리가 휘청이고 정말 힘이 듭니다. 또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땀이 비오듯 하지만 그럼에도 이분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가정의 고통과 비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지난달 7일 충주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죠. 지난 7일 충북 청주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 현장에는 살기 힘들다며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발달장애인이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24건에 달합니다. 네,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가 타 지역 상황만은 아닙니다. 참고로 경남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모두 18만 9천여 명인데요. 이 중 발달장애인은 19,400여 명으로 전체 10% 선입니다. 지체장애와 청각장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경남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밀양, 그리고 지난해에는 창원, 그리고 올해 초에는 김해에서 이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인 참사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부모연대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고통받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고 또 극한 상황 발달장애인 가정에 주거생활 서비스 도입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특히나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복지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이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경남지부 윤종술 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없는 세상에 내 자녀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부모가 굉장히 양육하기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가족 집단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추세입니다. 청주의 사건들은 예견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발달장애이고 자녀 2명 다 발달장애인입니다. 세 가정 모두가 지적장애로 구성된 이 가정이다 보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알아서 신청해라 하니까 못하는 거죠. 정보가 없어 못하고 내용을 몰라서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50% 이상이 된답니다.
이게 우리 행정 시스템이 가장 문제인 시스템인 것 같고요. 신청주의의 폐해가 이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청주의를 선택하지 않고요.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일일이 사례관리사들이 만듭니다. 네, 행정이라는 수식어 앞에 좀 적극적보다는 당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필요성은 계속 이어져 왔고 발달장애인 가정참사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 예. 지역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사실 아까 뭐 윤종술 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가족 참사 특별 결의안 채택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제대로 좀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장애인 가족 참사 대책위원회 구성도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현재 또 논의가 지속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예. 꼭 좀 잘 이게 돼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또한 참 민생일 텐데 네. 민생을 지금까지는 좀 외면하는 결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 관련해서는 뭐 다큐멘터리가 많던데 이분들은 뭐 경제력도 그렇고 맞아요.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발달 장애의 특성상 사회성이 부족하고 위험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 24시간 곁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도 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위 경제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 옆에서 계속 돌봐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실시간 댓글로 소중한 세금 엉뚱하게 사용하지 말고요 남겨주셨는데 이게 개별 가정에 어쨌든 책임으로만 남겨두고 혹은 뭐 고민해보자라는 식으로 미루기만 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행정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담당 인력이나 예산 대폭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온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제적 지원과 심리 상담도 같이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내가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조차도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발굴하는 작업부터 좀 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비장애인들도 서류를 내고 신청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행정이 일단 나서야 되는 대목도 분명 중요하고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하지만 이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이 발달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발달 장애인들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반응이 조금 느리고 또 간혹 돌발 행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주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구는 일반인들과 뭐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이용 시설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민들레의 정우진 이사장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발달장애인분들도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발달이 느렸지만 그들 또한 인간입니다.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다소 느리고 그리고 돌발 행동이나 그 행동에만 비추어서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런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정말 힘든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하거든요.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약간의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서 서두에 발달장애인 가정 부모들이 이 오체 투지 행진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주를 시작으로 창원이 두 번째 행진이었고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또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즘 뭐 각종 혐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자 도생 같은 것들이 좀 구멍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탄탄한 보수 공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백지원 리포터 다음 소식 하나 더 있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제비의 귀한입니다. 두 분 제비 본 적 있으십니까? 제비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까? 책에서만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조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제비하면 사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여름 철새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일단 뭐 도시와 산업화로 환경오염이 가중됐고요. 농약이나 살충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곤충이 줄고 이 먹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제비 개체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한 몸이 된
제비, 그 제비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최근 창녕군 유어면 사무소 입구에 제비 둥지가 발견이 됐고요. 제비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면사무소 직원들은 물론이고 오가는 주민들에게도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위치가 보니까 청약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로열층에 펜트하우스 입주한 것 같네요. 예. 네, 지난달부터 제비들이 면사무소에 날아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걷어내려고 하다가 제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 둥지를 짓는 모습에 그냥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둥지 안에는 4개의 알이 자라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이곳에 대체 제비가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의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전 한국조류보호협회 최종수 창원 지회장의 얘기입니다. 도시는 아파트도 많아지면서 제비들은 집이 줄어드는 게 지금 이제 현실입니다. 창녕이면은 지금 2호면이면은 우포늪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서 진흙을 물고 와서 이제 면사무소에다가 둥지를 틀은 것 같거든요. 제비가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제비 배설물이거든요. 동사무소 입구에 그 배설물이 계속 떨어지면 민원들한테 불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면에서 만일에 이제 경기를 유지하려면은 그 밑에다가 배설물 받침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비들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위험한 곳에는 절대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비가 거기에 둥지를 틀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그 일종의 자기 천적을 갖다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인심이 좋은 어떤 면사무소인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야,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역민 인심에 감동도 받고 또 안정감도 얻은 이 조심을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 고전 소설 흥부전 보더라도 참 제비는 흉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제비는 남쪽 나라에서 겨울 보내고 다시 돌아온다 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저희 선조들은 풍년을 점치기도 했다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 반응도 참 좋은데요. 갑자기 수제비가 당깁니다라고 네. 하시는 분 재밌으시네요. 네, 오늘 또 6월의 첫 뉴스바다기 때문에 이런 유머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직성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월요일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물고 오는 뉴스라이더 백지훈 리포터 함께했고요. 저하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